네, 안녕하세요. 윤상TV입니다. 오늘은 토지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그 진행 과정 및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발 부담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은 토지에만 적용하는데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기준과 부과율, 부과 대상, 그리고 이의제기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 이후에 개발 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신가요? 시청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받으셨나요? 개발 부담금에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제대로 알면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 부담금 부과 기준 면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 규정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의 도시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상, 기타 도시지역은 150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 다시 말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은 개발 이익의 20% 내지 25%로 책정이 되는데요. 지목이 변경되는 개발 행위는 25%까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종료 시점의 지가에서요. 개발 시점의 지가, 개발 비용, 정산지가 상승분을 다 더한 금액을 빼서 그 뺀 금액의 25%를 뺀 이익의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의 진행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사업이 종료된 시점, 다시 말해서 준공 또는 사용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가 되며 5년이 경과되면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업 시행자는 개발 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한 준공 또는 검사일로 바로 즉시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되며 이 기간을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는 걸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으로부터 개발 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되면은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고지전 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다시 잘 파악을 해서 개발 부담금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시청으로부터 아까 제기한 고지전 심사 청구서를 수령하시면은 여기 내용에는 이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하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는 15일 이내에 거래가격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입 가격이 크다면 이 실제 매입 가격을 신고하시는 것이 나중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더 줄여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서 및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에는 내용이 큰 문제가 없다면은 6개월 이내에 납부 통지서 수령 후 납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개발 부담금이 부당하고 위법하고 너무 터무니없다라고 판단하신다면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누가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의거해서 첫 번째,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각종 개인 사업이거나 국적 사업이거나 아니면 LH 사업이거나 하는 그 사업의 주체가 된 시행사가 첫 번째 개발 부담 납부 의무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개발 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세 번째,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빌려서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자,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 네 번째를 모르셔서 본인이 개발 부담금의 대상자 또 납부 의무자라는 걸 모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개발 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1, 2, 3번 다시 말해서 시행사, 도급을 한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자 이거에 해당하는 자에 이 사람들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여기서 지위를 승계했다는 얘기는 대부분 매매로 매입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새로운 매입한 소유자가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이거에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조합 해산 또는 조합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조합이란 것은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사회적 협동조합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합이죠. 이 조합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들이 본인의 분담 비율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발 부담금 납부 통지서를 받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수용하시면은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의 제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럼 그 이의 제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개발 부담금 취소 심판 청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특별행정심판 청구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행정심판 청구 진행 과정을 보시면은 첫 번째, 처분청을 대상으로 청구 서면을 작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청구 서면은 처분 내용에 대한 부당 위법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요. 이때 청구 서면은 각 2부씩 제출하시게 됩니다. 필요시에는 감정평가서를 공개 청구를 통해서 처분 내용의 부과 내용과 부담금의 과정, 내용, 금액을 명확히 분석하여 거기에 따른 부당함을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시면요.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분석하여 그 답변서 내용에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재작성해서 똑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부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충서면을 제출하고 나면은 처분청은 다시 추가 답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가 답변서를 수령하시고요. 재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전자와 같이 똑같이 작성 제출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행정심판 재결 수용.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의 감액 및 변동사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재결서를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재결서 내용이 일부 인용이든지 전부 인용이든지 또는 기각이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행정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 내용에 부합해서 더 진행을 하신다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시게 되고요. 이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행정심판 청구 과정을 통해서
심판 재결서를 수령한 뒤에 결과에 따라 부담금의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또는 금액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민원을 통해서 또는 전화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개발 부담금을 좀 더 잘 이해를 하셨다면은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부터 좀 더 명확히 알고 면적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또는 개발 부담금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아셨다면은 개발 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거나 아니면은 매입 과정부터 매입 가격을 낮췄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그런 걸 모르고 개발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부과됨으로써 당황해 하시고 불합리하다고 하시는 것을 왕왕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도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아시고요. 추가적으로 더 개발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내가 투자하는 포인트며 또 이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 부담금 대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하거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유튜브의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상TV였습니다.